안녕 식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나은 일상을 위한 필수 개념 전해드리는 개념 있는 희애입니다. 제가 오늘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 연말정산 준비할 수 있는 12월 31일까지의 날짜가 20일 정도 남았는데요. 이 20일 안에 여러분들이 혹시 더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빼먹은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체크리스트 점검하면서 따라오세요. 체크리스트 첫 번째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입니다. 제가 바로 직전 영상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득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죠.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해봐야 내가 돌려받을 것 같은지 뱉어낼 건지에 대해서 가늠을 해볼 수 있고, 뱉어낼 것 같다면 지금부터 진짜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해보셔야 되니까요. 아직 연말정산 미리 보기 해보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하고 이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체크리스트 두 번째는 카드 결정하기입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하고 나면 내가 뱉어낼지 돌려받을지에 대해서 이제 가늠이 됐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지출 수단을 한 가지로 딱 정해서 써야 되는데요. 내가 만약에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전액을, 최대액을 다 충족을 했다면 더 이상 일부러 체크카드를 쓸 필요가 없겠죠. 반면에 내가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남아있다면 지금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열심히 쓰는 게 더 이득일 겁니다. 희애님, 그러면 이런 내역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영상 찍어둔 거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 해에 실질적으로 사용한 내역, 소득공제의 내역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확인하시고 어떻게 가늠을 세워야 될지 모르겠다, 기준 세우는 거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영상 찍어둔 것 꼭 확인해 주세요. 다음 체크리스트, 현금 영수증 등록 여부 확인하기입니다. 현금 영수증 등록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본인이 미리 홈택스 홈페이지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 혹은 사업자 번호를 등록해 두었다면 이 번호를 평소에 확실히 잘 입력을 하셨을 텐데요. 이 외에 현금 영수증을 위해서 등록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정기권이에요. 지하철 정기권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지하철 정기권은요, 카드를 이용하는 것만으로 어떠한 처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카드 번호를 현금 영수증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따로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홈택스에서 손쉽게 등록하실 수 있으시니까 혹시 빼먹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등록을 해주세요. 다음 체크리스트는 보험 처리를 할 것인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실손보험 가입돼 있으신 분들은 많으실 텐데요. 실손보험을 통해서 보험금을 받는 내역들,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내역들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험 처리를 통해서 보험금을 받았다면 해당 내역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 처리를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의료비 세액공제 처리를 할 것인지 보험금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유불리를 따져봐야겠죠.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영상 따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해당 영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초과분에 대해서 세액공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올 한 해 병원에 별로 가지 않았어, 세액공제 처리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게 아예 없을 테니까, 그렇다면 보험금 처리를 통해서 보험금 받는 게 나으실 거고요. 나는 병원을 좀 정기적으로 가는 편이야, 병원비가 꽤 많이 나와 라고 한다면 세액공제를 받는 게 더 유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턱대고 보험금 받거나 무턱대고 세액공제 처리하지 마시고 본인 기준으로 어떤 게 더 유리할지 어떤 게 더 불리할지 꼭 따져보시고 지금 정하셔야 돼요. 나중에 정하시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정하셔서 보험금 받으실 거 청구하시고요. 지금 정하셔서 의료비 세액공제 대비해서 서류를 모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체크리스트는 기혼자한테 해당됩니다. 제가 앞서서 우리가 지출, 소비 어떤 것으로 할지 수단을 정하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미리 보기 하면 답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나 기혼자이시라면 누구한테 소득공제를 몰아주는지, 남은 12월 한 달 동안의 내역을 누구 명의의 카드로 현금 영수증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 많으실 텐데요. 요것도 재테크의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황금 비율 있으니까요. 반드시 해당 영상 참고하셔서 남은 20일 동안에는 한 사람, 유리한 사람 몫으로 몰아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체크리스트는 바로 기부에 관한 겁니다. 에? 기부? 희애님 저는 하루하루 빠듯하고요. 기부할 거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현금으로 기부를 하는 건 너무 부담되잖아요. 근데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해보니까 나 뱉어낼 것 같다? 그러면 티끌 모아 태산, 안 입는 거, 안 쓰는 거 긁어 모아서 기부금 영수증이라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 한 푼이라도 덜 낼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입는 거 갖다 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안 입는 거, 깨끗하게 유지된 거 이런 것들은 아름다운 가게뿐만 아니라 옷을 기부할 수 있는 곳, 물건을 기부할 수 있는 곳들 이런 곳에서 물건 받아주시고 영수증 처리해 주시니까요. 기부금 혹시 기부 처리할 만한 것들 없는지 집을 한번 잘 살펴봅시다. 자, 그리고 다음 체크리스트. 혹시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체크리스트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월세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요. 전입신고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할 수 있으셔야 되고 무통장 내역 혹은 이체 내역을 제출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내역의 증빙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지금 12월이 다 가기 전에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통장 내역들의 적요, 우리가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이름 기록하는 거, 그 메모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입력을 해서 이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체크리스트입니다. 바로 절세 상품 가입 가능 여부 살펴보기입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해봤는데 돌려받는다, 이거 돌려받고도 남는다 이렇게 나왔다면 굳이 억지로 가입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만약에 뱉어낼 것 같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절세 상품을 가입을 해서 여기다가 불입을 합시다. 그러면 세액공제 상품, 소득공제 상품에 따라서 그 금액만큼 절세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연말정산 해마다 거듭 몇 번 해봤다, 나 이제 노하우가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절세 상품 정말 잘 활용을 하시거든요. 내가 얼만큼 넣어야 얼만큼 혜택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 가능하거든요. 진짜 연말정산 미리 보기가 완전 찌뜨킨 거예요. 이거 안 하시면 진짜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 미리 보기 통해서 금액을 가상으로 한번 넣어보시고 뱉어낼지 돌려받을지에 대해서 가늠해보시고 50만큼 넣어야겠다, 100만큼 넣어야겠다 이렇게 금액 확인해보시고 불입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지금 12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아주 스피디하게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100%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체크해야 되는 것들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이 중에 빼먹은 게 있는 것 같다 라고 하신다면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아주 발빠르게 움직여 봅시다. 그럼 저는 12월 다 가기 전에 또 다른 유용한 영상, 연말정산 관련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